안녕하세요. 주가가 좀 빠졌지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대로 뭐 대충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가지고 여기서 사파 조정을 받고 여기 올랐을 때 여기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하고 뭐 선물 차트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에 마지막인 것 같아 하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빠졌지요. 빠져가지고 5일선을 회복 못하고 밀리가지고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거래량은 어찌 되느냐? 거래량이 아니고 거래 대금은 어찌 되느냐 보면은 외국인이 매도를 3일을 쳤지요. 3일 동안 음봉이 나거나 개파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볼벤 상단까지 올라갔던 게 중단을 뚫고 내려왔지요. 그래서 하방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요때쯤 볼 때 짱대 음봉이 나와서 요거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제 하락이 시작이구나, 요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매도를 해왔으면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반등이 들어오면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나 있는 상태면은 익절을 할 타이밍이 올 것이고, 물리 있다면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밑으로 조금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간밤에 그 금요일 야간장이 어찌 됐는가 하면은 선물이 382.10, 저점이 381.90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보면은 381.90이면은 요 저점을 깬 거거든요. 깨고 내려왔습니다. 10도 마찬가지로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 저점이 여기인데 이거를 깰 거냐 깨지 않을 거냐가 문제인데, 단번에 깨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저항이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지 아니면은 반등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월요일은 통상적으로 양봉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옵션 만기일 날에, 월요일 옵션 만기일 날에는 밀어 올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간장에 하락을 해서 갭 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조금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은 월요일 날만 올릴지 뭐 화요일까지 올릴지 뭐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만간에 재차 하락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차 하락이 있게 되면은 요 저점을 깰 가능성도 뭐 다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뭐 가능성으로 따진다면 한 10중 8구 정도 이걸 깰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이,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한데, 파생하는 사람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 뚫는 순간에 푹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콜 가격이 급감하진 않는데 푹 가격은 급등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방향을 맞추면은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지요. 요거를 갖다가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요 라인이 20주 라인입니다. 요 초록색이 5주 라인, 여기 20주 라인입니다. 20주 라인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얼마냐? 대략 뭐 375 전후가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주중에는 더 밀렸다 올라가기도 했지요. 그래서 요 정도는 걸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떨어질 거냐, 이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요 전후로 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번 주에 떨어질지 아니면 다음 주 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기까지 알아야 되는데, 뭐 주식을 하면은 시기가 그래 중요하진 않지요. 뭐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야 단타 매매하면은 시기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뭐 투자 형식으로 스윙 투자만 가져가더라도 시기까지는 그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며칠을 더 기다리냐 마느냐 차이인데, 그래서 요 상태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보통 5일선, 21선 뚫는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그때는 반등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로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반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야간 현재가를 보니까 야간 선물에서는 흑산병이 나타나면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지요. 그래서 아마도 월요일 장에서는 요 저점보다 올라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합니다. 결국은 요 전 저점을 갖다 뚫겠지요. 뭐 내일 당장 뚫을지 아니면은 반등이 한번 들었다 뚫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여기 뚫리는 거는 뭐 거의 10중 8구 기정사실이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물상으로 볼 때는 이 저점이 여기인데 뭐 이까지 내려가느냐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반등, 그러니까 업종 차트로 보게 되면 코스피 100입니다. 일봉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일봉으로 본다면은 보기가 끊어놓은 건 일단 무시를 하시고, 뭘로 끊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 반등부터 끊어난 거네요. 여기에 대한 조정 같으면은,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 같으면은 절반 조정이 들어오면 요 정도, 그 다음 0.618 조정이 들어오면 요 정도지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졌는데 이 다 올란 거냐 좀 더 갈 거냐 이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좀 더 간다고 보고 있는데,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이 빠진 게 왜 빠졌을까? 아마도 미국 정치권 때문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미국이 지금 말이 많지요. 트럼프가 총격을 받으면서 연설 도중에 대통령 하여튼 공화당 연설 도중에 총격을 받았지요. 그래서 운 좋게, 정말 운 좋게 기만 관통되는, 고개를 확실하게 안 돌렸으면은 좀 삐딱하게 쳐다봤지요. 삐딱하게 안 쳐다보고 그냥 고기만 돌렸으면은 실시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리 헤드샷을 지켜볼 뻔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좀 삐딱하게 고개를 탁 돌려가지고 쳐다보는 바람에 기만 관통을 된 거죠.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내 예상보다 미국 장이 오르면서 내 예상보다 조금 늦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조금 혼돈을 줬다 요때. 혼돈은 줬지만은 5일선을 뚫지는 않았지요. 장중에는 뚫었지만은 종가 기준은 5일선을 뚫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빠졌다. 근데 야간장을 보게 되면은 야간장을 보게 되면은 흑산병이 나왔다. 그리고 5일선이 21선을 데드크로스 한다. 그러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뭐 주간에 반등이 나오든 야간에 반등이 나오든 반등이 일단 나왔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근데 추세는 요 21선이 뚫리고 나면 하방입니다. 지금 아직 21선이 안 뚫렸지만은 꺾였지요. 꺾여가지고 여기서 21선 지지를 받고 재차 올라갈지 아니면 뚫을지는 좀 지켜보면 알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빠지고 나서는 다시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나는 우리 바이러스 사태 때 올라가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 중이죠. 반등 A, B, 그러니까 여기서 올랐다가 A, B, C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B파가 끝이 났느냐 아니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나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나봐야 하니까 잘 모르죠. 지나봐야 합니다. 일단은 쭉 사다가 매도세로 돌아섰다. 매도로 돌아섰는데 아직 특이한 매도세는 보이지 않았다. 1조 이상 판 매도가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방의 끝은 아니고 이제 시작인 같은데 어디까지 갈 거냐?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추세, 3산이 나왔으니까 2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부터의 조정일지 여기부터의 전체 조정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조정은 아니지 않을까. 요 마지막 올라가는 여기서 연장 파동이 나와가지고 좀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생각이 맞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봉상에서 볼 때 또는 주봉상에서 볼 때 팔았던 금액 중에서 일부를 요 라인 정도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죠.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만약에 요 저점이 뚫린다, 그러면은 요 저점이 뚫렸을 때 추가 매수를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매수. 이 저점이 뚫린다는 얘기는 이 20주선이 뚫리고 이 저점이 뚫린다는 얘기는 하락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은 요 20주 라인에서 강하게 방어해 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좀 더 밀어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될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조정이 지금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요 상승분에 대한 조정인지, 뭐 이거 상승분에 대한 조정인지는 아직도 좀 불명확합니다. 뭐 지금 가장 짧게 보면은 요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럼 요 상승분은 뭐냐? 여기서부터의 상승이죠. 그러면은 요 상승, 여기서부터 요 상승이면은, 자, 요 상승이 중간 정도 오면은 50%가 빠지면은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그럼 0.618이 빠지면 요 라인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요거 조정이면 0.618, 50% 내지 0.618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50% 조정이 나오면은 반등이 한번 들어올 것이다. 왜냐면은 더 조정 가더라도 여기 마지막인 듯이 반등을 보여주니까 아직은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일쯤 요런 정도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 전후 하락. 그리고 반등이 들어와서 여기서 깨작거리다가 빠질 수도 있고, 뭐 바로 빠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캔들 형태를 보면은 A, B, C, D, E, 아니면은 대세 하락이 상승이 끝나고 하락이면은 1, 2, 3, 4, 5 해가지고 반등 받고 다시 1, 2, 3, 4, 5 하면서 A, B, C가 되겠죠. A, B, C, D, E가 되든, 아니면 충격 파동이니까 1, 2, 3, 4, 5가 되든 뭐가 되든 될 겁니다. 반등이 시작이면 리딩 파동이 나오겠죠. 리딩 파동이 나오면은 리딩 파동의 형태를 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은 하락을 예상해야 된다. 그래서 내려온다고 덥석 잡으면 안 됩니다. 잡으면 물립니다. 고생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잡겠다 싶었던 것들을 지금 관찰하고 있다가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진 종목 중에서 먼저 빠진 것들이 있거든요. 먼저 빠진 것들은 반등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기 꼭대기 치고 5일선 밑으로 빠졌지요. 그래서 양봉을 치면서 5일선 밑으로 탈환했다가 재차 빠졌다가 21선까지도 뚫고 내려갔다가 올랐다가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요 8만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아주 높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8만원을 깰지 8만원 뭐 전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8만원을 향해서 돌진할 것이다, 하방으로.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보다 영향을 좀 덜 받는 전체 지수 흐름에서 바로미터 역할을 삼성전자보다 좀 더 정확히 하는 우선주를 볼 때 어떠냐? 우선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주를 보게 되면은, 자, 요 꼭대기를 치고 빠졌지요.
이 5일선을 뚫고 내려갔다가 반등이 돌았는데도 5일선을 갔다가 못 뚫었거든요. 그 다음에도 종가는 못 뚫었고 그 다음에도 못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우선주는 5일선을 한번 깨고 5일선을 재차 종가에서 뚫는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21선이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볼벤 하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한 반 정도 빠졌다. 빠진 것만큼 좀 더 빠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주가가 빠질 때 크게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변동폭이 커서 올라오는 종목이 있고 안 올라오는 종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올라오는 종목들을 올라올 만한 종목들을 그리고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또는 거래대금이 많이 실린 종목들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을 들어가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락을 할 때 예측은 하되 예단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정확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더블 정도 내려올 때 그때는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해가지고 반등에 대한 수익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좋을 겁니다. 지수가 많이 빠질 때는 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지금 뭐 그런 형태는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절반쯤 빠졌지요. 볼벤 상단에서 볼벤 중단까지 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볼벤 하단을 통과해 가지고 이격 과대가 벌어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빠지면은 급등할 가능성이 급하게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더 빠지더라도 반등했다가 빠질 것이다. 삼성전자에 비해서 SK하이닉스가 잡주잖아요. 잡주다 보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이 좀 더 큽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이미 많이 빠졌다가 지금 볼벤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중단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들어왔는데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힘이 좋은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도 5일선을 방을 했습니다. 내일 5일선을 깰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켜볼만 하다. 우선주는 좀 전에 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볼벤 상단을 이미 치고 내려와서 이제 볼벤 하단을 향해 이격 가대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기아차도 마찬가지. 셀트리온은 요 위쪽에 있고 KB금융은 20주 라인 위쪽에 있는데 그래도 이격과돼서 하락으로 조정을 받고 또 재차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반등일지 뚫고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21선 볼벤 중단 21선 이평선에 지지를 받고 양봉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방 진격성을 약간 보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도 볼벤 상단을 뚫고 올라갔다가 중단 이하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들어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근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아직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가 횡보하는 중이죠. 볼벤으로 볼 때 21선으로 볼 때 횡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살짝 들고 재차 상승할 가능성도 포스코홀딩스는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볼 때 삼성전자는 더 빠질 것 같고 반도체는 좀 빠질 것 같고 다른 종목들은 어쩌면은 좀 덜 빠지거나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미리 빠졌으니까 올라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종합주가가 큰 폭락은 없을 것 같아. 빠지긴 많이 빠지더라도 큰 폭락, 전저점을 뚫는 뭐 그런 폭락은 당장은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저점이라면 뭐 요런 게 될 수 있겠는데 이게 전저점이 되겠죠. 이 전저점을 뚫는 폭락이 나올 것이냐? 그거는 아닐 것 같아. 요거는 업종이 아니고 종목이네요. 업종으로 볼 때 요 저점을 뚫는 아니면 요 저점을 뚫는 뭐 그런 폭락이 나올 것이냐? 그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요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이 전체에 대한 산성분에 대한 조정이 들어올 것이냐의 문제인데, 아마도 여기서 요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나 요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들어오면은 한번 더 간다는 얘기죠. 더 가고 나서 꼭대기 치고 하락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뭐 내가 지금 쳐다보는 개인적인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 가정을 한 상황에서 이걸 쳐다볼 때 교집합을 찾으면은 결국은 지금 빠진다는 거는 교집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게 반등이 바닥인지 아니면은 뭐 더 요 반등이 될 것인지, 아니면 조정받고 요 고점을 뚫는 그런 추세가 나올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나는 일단 조만간에 요 고점을 뚫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뚫을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생각을 합니다. 1%가 더 많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신드롬에 의해 가지고 나는 방향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일단은 많아 보인다,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 적으로 규정한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공화당은 중국을 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은 러시아를 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내놓은 거는. 사실은 중국도 적이고 러시아도 적입니다. 거다가 적을 하나 더 붙인다면 일본도 경제적으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은, 그 미국이 국채를 많이 발행을 했지요. 국채.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채를 샀습니다. 특히 중국이 많이 사고 일본이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근데 미국이 이제 부채가 거의 목에 찬 상황입니다. 부채를 한번 털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털 거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부채가 아니고 채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당이 조금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국제관계를 파악하고 외교를 잘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언제 빠지도 이상하지 않는데, 언제 폭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데 아직 폭락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은 이미 상당히 많이 빠졌지요. 일본은 기이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경제가 그리 좋지 않은데 기이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화폐 개혁을 한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폐 개혁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뭐 또 돈을 새롭게 발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전자화폐 쪽으로 화폐 개혁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후자 쪽이 돼서 화폐 개혁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빚도 한번 털고 가지 않을까, 그 와중에 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국제관계는 냉혹하지요. 냉정합니다. 국내 질서안에서는 뭐 법을 어기고 하면은 나쁜 놈이 되겠지만은, 국가라는 거는 살아있는 생물 같은데 먹고 먹히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나라만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살아있는 나라들은 다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차하면은 먹고 먹히는 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먹히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뭐 겉으로 드러난 것과 뭐 속으로 하고 있는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가를 본다든지 상황을 보면은, 글쎄요, 뭐 외교를 잘하고 있나 뭐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의료 부분 이런 거 국내 정치는
뭐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걸 갖다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쳐다보고 국제관계로 쳐다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방송으로 영상으로 올리기는 좀 찝찝하기는 한데 내가 미국에 2번 다녀왔죠. 전에 미국에서도 영상 올렸는데 찍어가지고 그때 보니까 미국의 그 의사들 연봉이 대략 한 4, 50만 불, 간호사들 중에서 최고 월급을 받는 사람, 뭐 적게 받는 사람은 한 4, 5천 불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최고 연봉을 받는 사람은 1,400불 정도 받는 걸로 봤습니다. 1,400불, 1,200불, 1,400불. 내가 갔던 그 곳에서는 1,400불을 마지막 월급으로 받았는데 일하러 오라고 자꾸 날라오더라고요. 병원 측에서, 이 병원 저 병원에서. 그리고 팬데믹이 거치면서 간호사 월급이 2배 넘게 올랐거든요. 지금 한 3만 불, 4만 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로 받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도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 미국의 간호사는 우리나라 의사가 보는 영역, 진료하는 영역, 의료행위 영역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이고 또 그만큼 월급을 많이 받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로 볼 때 간호사도 뭐 일정 부분 전문직일 수 있는데 거기 반해서 영역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전공의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뭐 사직 처리하고 이러면은 우리나라 의료 의사 수요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향후 많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공백을 뭐로 메울 것이냐? AI로 메꿀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메꿀 수 있습니다. 또 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국의 시스템을 요즘은 빨리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을, 의료 시스템을 따라간다면은 간호사에게 의사의 권한 상당 부분을 이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간호사의 급여가 또 더 많이 올라가겠지요. 예전에는 간호전문대가 뭐 2년제, 3년제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4년제도 물론 있었지요. 뭐 스카이에도 간호학과가 있었고 지방국립대에도 간호학과가 있었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다 4년제였죠. 뭐 전문대 출신들이 뭐 3년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문대 쪽에 있는 데도 간호사가 4년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전문성이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급여 체계도 또 권한 부분도 조정의 필요성을 미국에 대비하면 느낄 필요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의사의 의료 공백을 간호사가 흡수를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그 부분이 메꿔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정치인들이 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내보다 보고 들은 게 많은 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일반인인 나도 이 정도 생각하면은 정치인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AI가 전문직 위주로 먼저 직업을 갖다가 뺏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쪽이라든지 사무직이라든지 이쪽으로 고액 전문자 영역을 먼저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예외가 아닐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내과라든지 영상의학과라든지 뭐 이런 쪽에는 의사보다 AI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AI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존재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 존재는 월가에서 한 10여 년 전에 뭐 7, 8년인가 한 10년쯤 됐나 모르겠는데 2015, 16년경에 한 95% 정도 인원을 감축했지요. 뭐 5만 명 중에서 500명 놔두고 다 잘랐다 했나? 뭐 하여튼 상당히 많은 사람을 월가에서 퇴출시켰거든요. 고액 연봉자, 고액 연봉을 받는 트레이더들을 해고시켰습니다. 그런 현상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각종 전문직에서 발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 영역은 보니까 아직 데이터가 많이 안 쌓여가지고 조금 더 갈 것도 같은데
뭐 개방돼 있는 쪽에서는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측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자기들 경험만 가지고 판단하면은 지 발등 지가 찍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 의사들한테 의사들이 고생하는 대신에 혜택도 주고 많이 주거든요. 군대 왜냐하면 전시에 의사들을 갖다가 주요 뭐 군용 자원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 돼 있는 거죠. 군의관 쪽으로. 그래서 의사들인데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복무도 장교로 갈 수 있게 해주고 뭐 학업도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혜택을 갖다가 많이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공의들이 빠져나가고 퇴직 처리하면은 뭐 그쪽에서 빵꾸가 날 수가 있지만은 뭐 또 군이 많이 줄으니까 예전만큼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쟁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우리 생각보다 많아지고 있잖아요. 많아졌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이제 의료 대란도 같이 일어나겠지요. 지금 의료 대란도 아닙니다. 의료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가지고 작동이 안 하는 일반 서민들은 병원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때 의료 대란이 일어난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전시가 되면 반드시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을 차출해가지고 군으로 데리고 가면은 남는 의사는 늙은 의사들, 나이 많은 의사들, 군대에서 쓸모없는 의사들만 남아있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환자는 급속하게 늘어나는데 그걸 진료할 의사가 급감을 한다. 그러면 결국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은 고급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일반인들은 진료 의사 얼굴도 못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안 벌어져야 될 건데 생각을 하면서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뭐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사회가 조금 혼란스럽고 국제 질서가 재편되려고 하니까 또 국제적인 부분에서도 좀 혼란스럽거든요. 이때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잘 붙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기는 쪽으로 붙어야 되거든요. 코미디언 이경규 같이 누구 편이냐 어느 쪽이냐 하면은 이기는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뭐 농담 삼아 하지만은 그 속에 뼈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내려오게 되면은 요 50% 라인 여기서부터 조정받는 라인 50% 라인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0.618 라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요 동그라미 칠한 거 이 갭을 갖다가 메운다면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요 갭이 371.70에서 373.101이 되니까 요 정도 선도 각오해야 될 수 있다. 지금 이 절반쯤 떨어졌으면 절반 더 떨어지면은 요 갭을 메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요 갭을 메우는 정도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아 보이고 이 저점을 뚫을 가능성은 글쎄요 뭐 있을 수도 있다. 요 저점을 뚫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데 그래도 뭐 100% 배제할 수는 없다. 요런 저점들은 뚫릴 가능성이 뭐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반등 들어온다고 성급하게 들어가지 마시라. 그러면은 물리 가지고 피 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좀 이따가 기회가 올 테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어쨌거나 성공적인 투자 익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현금 많이 가지고 계십시오.